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일주를 준비했습니다. 음, 사주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공부를 해도 안 되는 분들께 주제 넘지만 제가 몇 자 더 일찍 공부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사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일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 없는지, 그래서 정신이 분산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방해물 모두를 비워내야 합니다. 또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 사주 상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공부에는 사명감이 있어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과서 공부하듯이 암기하는 공부를 하면서 씨름을 하시는데요. 이 공부는 책과 더불어 반드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학문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점들을 꼭 생각하시고 오늘 준비한 이민일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식신인 임목을 깔고 있는데 12운성으로는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목 지장간 속에는 관성인 무토, 재성인 병화, 식상인 간목이 들어 있습니다. 관성인 무토는 일지 임목을 보아서 12운성으로 장생지, 재성인 병화는 화토동법으로 무토와 함께 가니까 같은 장생에 놓이고, 식상인 간목은 일지 임목을 보아서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 임수는 산명통에서는 출호라 해서 가을의 이슬을 뜻하고 큰 강, 호수, 바다 등을 뜻합니다. 큰 강이나 바다를 뜻하니까 임수 일간은 도량이나 배포가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로는 제비를 뜻해서 임수 일간들은 옷을 잘 입고 멋을 추구하는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비들이 강남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긴 여정의 모습은 임수 일간들의 힘든 삶의 고단함과 역마성을 의미합니다. 일지임목은 산명통에서 광곡이라고 해서 큰 계곡이나 넓은 들판을 뜻하는데, 그만큼 활동 무대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일주는 글자의 형상으로 보면 가을 이슬이 넓은 계곡에 내린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쓸쓸하고 일의 결과가 좋던 좋지 않던 돌아서면 외롭고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식신을 깔고 있어서 인정이 많고 식복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식신이 많으면 상관의 작용을 하게 되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나면 득자부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민일주 여명의 경우는 일지 배우자궁에 식신을 두어서 남편보다 자식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식신을 깔고 있어서 말을 잘하고 성격이 좋고 인정이 많습니다. 식은 생명을 말하는데요. 이민일주는 일지에 있는 식신이 걸록이라서 건강한 장수명입니다. 그리고 일지에 식신을 두고 있어서 문창성에 해당합니다. 음, 여기 보는 화만 화토동법으로 토를 따라가고, 나머지는 일간 기준으로 식신에 해당하면 문창귀인인데, 문창성이 있으면 지혜와 재능이 학문과 예술 등으로 발달이 되고 문학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여리고 정이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지 임목은 식신이면서 12운성으로 병지에 놓이고, 임목 지장간 속의 관성인 무토는 12운성으로 장생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병궁 생좌에 해당합니다. 장생지는 후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민일주는 늘 풍족함이 따르게 되는데, 직업은 안정적일지라도 인신사의 사생지 역마에 놓이니까 해외에 인연이 되거나 출장, 외근직 등 활동성이 많은 일과 관련된 직업에 적합합니다. 여명의 경우 배우자는 원처에 있는 사람과 인연하고 능력이 있고 활동성이 많은 남편일 것인데, 남편 떡이 있다 해도 진사공방이라서 관공망이라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는 자식은 현달하지만 일찍 집을 떠나서 유학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식은 성공할 수 있는 자식으로 자식의 덕도 있다 하겠습니다.
지장간 속의 재성인 병화는 화토 동법으로 무토와 같은 장생지에 놓이니까 병궁 생좌에 해당합니다. 편제가 장생에 놓이게 되면 직장보다 사업이나 장사에 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투기나 주식 투자 등에 관심이 많게 되는데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부친의 경우 능력이 있어서 부친의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돈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 바쁘게 활동하는 능력 있는 처와 인연하지만 처는 사치스럽고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처와의 인연은 원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장간 내에 제관이 독림에 있으니까 혼전득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시모덕이 있어서 능력 있는 시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장간 속의 식상인 간목을 살펴보면 일지 인목을 보아서 12운성으로 걸록에 놓이니까 병궁 록좌에 해당합니다. 일지가 식신에 놓여서 문창귀인에 해당합니다. 여명의 경우 여명 자신이 문창성으로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있듯이 자식은 현달하고 일찍 학문을 위해서 유학 가게 될 수도 있고 또 성공하는 자식으로 자식의 복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역마에 해당하니까 바쁘게 움직여야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상의 기질이 강하니까 남편의 길을 꺾을 수도 있어서 자식 놓고 남편과 헤어질 수도 있는 득자부별에 놓이기도 하니까 지방 근무나 출장 등으로 대체해 나간다면 헤어지는 거, 득자부별의 기운 등을 피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성이 없으니까 인종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임수일간이 양일간이니까 경금을 인종에서 보면 병궁, 절종에 놓이게 됩니다. 절지에 놓인 모친은 일찍 돌아가셨거나 헤어져서 인연이 멀어졌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아픈 모친일 수도 있습니다. 모친보다는 상대적으로 병궁 생에 놓인 부친의 덕이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 절태에 놓이면 머리는 좋지만 공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어서 원하는 만큼 학문적으로 이루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창성으로 인해서 배움에 남다른 열정이 많을 것입니다. 재성이 병궁생으로 놓여 있으니까 학문이나 명예보다는 사업으로 재물을 취해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일주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민일주의 특성 중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민일주를 보충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민일주는 육식갑자 중에서 좋은 일주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식복이 잘 타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재관을 두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병궁에 놓이니까 활동성이 남다르고 일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하지만 여명의 경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식상을 두고 있어서 관을 치니까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을 이슬이 큰 계곡을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진 일주이니까 풍부한 식복을 타고났다 해도 돌아서면 쓸쓸함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배우자와의 관계는 업상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다든지 또는 떨어져 지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일주만을 놓고 설명드리는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사주 전체 형국을 잘 살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